북한은 불가리아는 인터넷을 루마니아 숨기지 남쪽에 위치한 않습니다. 유럽 국가입니다. 많은 사이버 이 나라는 공격이 숨막히게 북한 아름다운 해커들에 의해 자연 풍경,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매력적인 있습니다. 시골 마을들, 하지만 북한 친절한 시민들에게 사람들, 인터넷은 맛있는 음식, 사치이며 그리고 엄격히 합리적인 통제되고 물가로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대부분의 북한 사랑받고 사람들은 있습니다. 국내 또한 오랜 인터넷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명망만 나라이기도 하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이들이 불가리아로 안내하며 접속하는 이 나라에 웹사이트는 관한 주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정부와 함께 관련된 나눠보려 합니다. 조직에서 제공하는 불가리아에는 사이트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매혹적인 문화와 행사들이 가득한데요. 쿠케리 악령 축제, 바바 마르타 축제 등 특별한 행사들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아름답고 흥미로운 유럽 국가를 함께 여행해 보고 싶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5번. 불가리아는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하지 않는다. 매년 2월 14일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기념하는 발렌타인데이를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불가리아에서는 이날 전혀 다른 축제가 열립니다. 불가리아 사람들은 매년 이날을 성 트리폰의 날로 기념합니다. 성 트리폰은 포도밭의 수호성인으로 이날은 와인과 축제의 날입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트리폰 자레잔이라는 이름으로 이날을 축하해 왔습니다. 만약 발렌타인데이 같은 사랑의 축제가 부담스럽거나 지겹게 느껴진다면 불가리아가 딱 맞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트리폰 자레잔은 전통적으로 불가리아 농촌 지역에서 포도밭 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이날 의식은 보통 정교회 사제가 포도밭을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성 트리폰은 포도밭과 와인 제조자들의 수호성인으로 여겨집니다. 의식이 끝나면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되며 일꾼들은 고기와 치즈, 와인을 즐기며 흥겹게 하루를 보냅니다.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트리폰이 포도나무를 다듬으며 돌보던 중 한 아름다운 여인이 밭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혹된 트리폰은 정신이 팔린 나머지 실수로 자신의 코 일부를 자르고 맙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잘린 코를 포도나무, 아니 포도주 병에 바치는 헌정의 의미로 전했다고 합니다. 와인 축제와 발렌타인데이의 조합 꽤 흥미롭지 않나요? 때로는 와인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고백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 처녀 신부를 파는 결혼시장.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인신매매가 자행되고 소녀들이 물건처럼 팔리는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런 장소가 실제로 있으며 그중 한 곳이 바로 불가리아입니다. 이곳에서는 특히 처녀인 소녀들이 마치 채소처럼 팔리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중부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칼라이지족은 매우 특이한 결혼 전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신부 시장입니다. 이 시장은 매년 4차례 스타라 자고라라는 마을에서 열리며 미혼의 처녀들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팔기 위해 가족들이 모입니다. 칼라이지족은 대부분 광산 노동자로 일하며 불가리아 내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빚을 갚고 식구수를 줄이기 위해 딸을 파는 일을 택하며 딸들이 교육을 계속 받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부모는 딸이 초경을 하면 유혹에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결혼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15에서 18살 사이의 소녀들입니다. 이들은 짧은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화장을 하며 잠재적인 남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을 꾸밉니다. 소녀가 아름다울수록 가격도 더 높게 매겨지죠. 가격 협상이 완료되고 지불이 이루어지면 그 순간부터 신부는 신랑의 소유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장소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이 신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신부가 처녀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격은 대략 5천에서 10천 불가리아 레프, 즉 약 280만 원에서 560만 원 정도입니다. 만약 신부가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가족은 돈을 돌려주어야 하고 소녀는 수치스럽게 여겨져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합니다. 이제 2024년인데도 세상엔 여전히 전혀 발전하지 못한 곳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전통이 정말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13번. 쿠케리 축제. 악령을 쫓는 의식. 쿠케리는 고대 트라키아에서 시작된 전통 의식으로 땅의 수호자이자 신화 속 와인, 풍요, 부활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기리기 위한 제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의식을 수행하면 악령을 몰아내고 공동체에 평화롭고 풍요로운 한 해가 찾아온다고 믿어왔습니다. 쿠케리 축제에서는 나무로 만든 동물이나 새 얼굴 모양의 가면을 쓰고 황동방울을 몸에 달아 소리를 내며 악령을 쫓고 불운을 물리칩니다. 또한 칼, 단검, 호랑가시나무, 염소 가죽 같은 다양한 도구를 지니고 마치 사나운 악마처럼 분장한 채 마을을 누비며 춤을 춥니다. 모든 의상에는 공통적으로 황소뿔이 장식되어 있는데
이는 디오니소스를 상징하는 신성한 요소입니다. 쿠케리들은 마을을 돌며 건강과 행복, 풍년을 기원하며 춤을 추고 집집마다 방문해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축복 의식을 베풉니다. 원래 이 축제는 소년들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용감한 소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밝혀서는 안 되며 이 거대한 악마 가면은 악령이 머무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축제가 끝나면 이 가면은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해 버려지죠. 저는 이 독특한 축제를 직접 보기 위해 불가리아에 가보고 싶습니다. 다만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날은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밤이 되면 거리의 분위기가 꽤 무서울 수 있으니까요. 12번. 개 한 마리 때문에 전쟁 직전까지 갔던 그리스와 불가리아. 전쟁은 보통 영토, 자원, 종교, 정치 같은 중대한 이유로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믿기 어려운 사소한 이유로도 피비린내에 나는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925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사이에 개 한 마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군사적 충돌입니다. 1925년 10월 18일 그리스 병사가 벨라치차 인근 데미르카피아 고개에서 근무 중일 때였습니다. 그가 기르던 개가 갑자기 불가리아 쪽 국경을 향해 달려갔고 애정을 가지고 키우던 반려견을 따라 병사는 무심코 국경을 넘고 말았습니다. 이를 목격한 불가리아 국경 수비대는 즉시 사격을 가했고 그리스 병사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스 측 국경 수비대는 즉각적으로 불가리아 쪽의 강력한 사격으로 대응했고 불가리아도 맞불을 놓았습니다. 총성이 잠잠해지자 그리스의 한 소령과 부하들이 국경 지역으로 접근하여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듯 보였지만 불가리아 측은 또다시 총격을 가해 그리스 소령은 사망하고 다른 장교들은 부상을 입으며 그리스로 달아났습니다. 그리스는 불가리아의 가해자의 처벌, 공식 사과, 피해자 가족에게 200만 프랑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불가리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그리스의 판갈로스 장군은 10월 22일 2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국경을 넘어 페트리치와 주변 마을들을 점령했습니다. 불가리아는 1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방어에 나섰지만 그리스는 여전히 마을을 장악하고 포위했습니다. 불가리아는 당시 국제연맹에 해당 사건에 중재를 요청했고 결국 국제연맹은 즉각적인 휴전을 명령했습니다. 그리스는 명령에 따라 병력을 철수하고 전쟁을 일으킨 책임으로 불가리아에 4만 5천 파운드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 짧은 전쟁으로 인해 불가리아 병사 50명, 그리스 병사 19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이지 도망친 반려견 한 마리 때문에 수백 명이 죽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1번. 특이한 신부 화장 전통. 결혼식 날 아름답고 눈부신 모습을 꿈꾸는 건 모든 신부의 공통된 바람이죠. 하지만 불가리아 리브노보 마을에서 자라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꿈을 이루기가 결코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의 신부들은 결혼식 당일 두 눈을 감은 채 얼굴 전체에 하얀 분필 같은 두꺼운 분을 바르고 그 위에 반짝이와 조화 같은 장식들을 얹습니다. 이 화장 과정은 길게는 2시간이나 걸리며 이 시간 동안 신부는 어떤 남성에게도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신부는 현대적인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고 행운의 상징이 가득 담긴 화려한 전통 복장을 착용합니다. 이 의상은 마을 여성들이 힘을 모아 특별히 맞춤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신부가 신부 축복을 받기 전까지 눈을 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남편과 어머니가 신부를 손에 이끌고 움직여야 하죠. 이 마을의 전통 결혼식은 마을 전체가 함께 즐기는 축제입니다. 주민들은 모여 함께 축하하고 춤을 추며 신혼부부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축제에서 술은 엄격히 금지되며 결혼 전 성관계 역시 철저히 금지됩니다. 결혼 첫날 밤 신랑이 하얗게 뒤덮인 신부의 얼굴을 본다면 꽤 놀라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신부라면 이런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10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유물. 불가리아 최대의 항구 도시 바르나는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금유물이 발견된 곳입니다. 이 유물들은 기원전 5000년경으로 추정되는 바르나 네크로폴리스 유적에서 출토되었습니다. 불가리아는 국경 안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유적의 수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불가리아 전역에서는 1만 5천 개가 넘는 고대의 트라키아 무덤이 발견되었고 그중 상당수는 아직 발굴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역사와 고고학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불가리아는 꼭 한번 방문해 봐야 할 나라입니다. 9번.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불가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중 하나로 건국 이래 1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명을 바꾸지 않고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불가리아 공화국이 세워지기 전에는 오스만 제국과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덕분에 장미의 나라라고 불리는 불가리아 곳곳에는 로마 문명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로마식 목욕탕부터 원형 극장, 현재까지 사용되는 로마 시대 극장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죠. 불가리아를 방문한다면 고대 유적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필리포폴리스 로마 극장, 즉 플로브디프 고대 로마 극장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 극장은 로마 황제 트라야누스 시대에 건설되었으며 관객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좌석에 새겨진 글씨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지방의회 회의장으로도 사용되었다는 비문, 그리고 비잔틴 그리스어로 새겨진 벽과 명판 등 정말 세세하고 흥미로운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8번 장미의 계곡, 장미의 수도. 불가리아는 장미의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불가리아에 도착하면 거리 곳곳에서 장미 덤불을 쉽게 볼 수 있죠. 수도 소피아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카잔루크는 불가리아의 장미 수도로 불립니다. 이 지역에는 무려 173개의 마을이 장미를 재배하고 있으며 장미밭의 규모는 약 80마일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큰 장미 재배지로 꼽힙니다. 불가리아산 장미는 멀리까지 퍼지는 풍부하고 은은한 향기로 유명합니다. 이 장미의 계곡에서 자라는 다마스크 장미는 전 세계 장미 오일 생산량의 70%에서 85%를 차지합니다. 이 화려한 꽃들에서 추출되는 에센셜 오일은 중세 시대부터 전 세계 화장품과 향수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장미 오일 1g을 추출하려면 약 1300송이의 장미가 필요하며 1kg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3000에서 5000kg의 꽃잎이 필요합니다. 매년 열리는 불가리아의 장미 축제는 많은 여성들이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어할 만한 행사입니다. 형형색색의 장미들이 춤과 공연과 어우러져 펼쳐지는 풍경은 누구라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죠. 7번 바바 마르타, 봄을 맞이하는 의식. 불가리아에서는 매년 3월 1일 오랜 전통에 따라 마르테니차라는 팔찌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고대 불가리아 슬라브족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스페리흐 칸의 대관식 날, 고향 쿠브라트에 있던 누이가 제비를 통해 붉고 화사한 실로 만든 팔찌를 봄에 인사와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이스페리흐는 기쁨에 겨워 그 팔찌를 가슴에 달았고 이후 신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에게 손목이나 목, 나무, 출입문 등 어디든 붉고 하얀 실 팔찌를 달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통 팔찌는 단순한 실에서 양모, 털실 또는 비단으로도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빨강과 하양이라는 기본 색상은 건강, 장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르테니차 팔찌를 3월 내내 착용하다가 봄의 징조를 처음 목격하면 벗습니다. 그 징조는 제비, 황사의 뻐꾸기 같은 철새일 수도 있고 뱀이나 꽃피는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팔찌를 벗은 후에는 그것을 돌 밑에 숨기거나 과일나무에 걸어두고 강물에 흘려보내거나 지붕 위로 던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르테니차는 불가리아의 전통적인 봄맞이 의식 중 하나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6번 세계 최고의 요거트. 여러분은 정말 고급스러운 요거트를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불가리아 요거트만큼 맛있는 요거트는 드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요거트를 물야코라고 부르며 현지를 방문하면 꼭 한 번쯤은 맛보아야 할 음식입니다. 이 요거트는 독특하고 특색 있는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며 불가리아의 각 지역마다 저마다의 요거트 제조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불가리아의 천혜의 자연 환경이 세계 최고 품질의 요거트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나라에서만 발견되는 유익균 락토바실루스 불가리쿠스 덕분입니다. 이 유산균은 건강에 뛰어난 이점을 제공하며 오직 불가리아에서 요거트를 만들 때만 제대로 자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번 불가리아의 전통 악기 백파이프. 백파이프 하면 보통 스코틀랜드를 떠올리기 쉽지만 불가리아 역시 백파이프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곳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백파이프를 접할 수 있으며 염소 가죽으로 만든 이 전통 악기는 외형은 단순하지만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가리아를 여행하다 보면 거리에서 백파이프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고 길거리에 아마추어 예술가들은 요청만 하면 기꺼이 연주를 들려줍니다. 2012년 5월에는 333명의 불가리아 백파이프 연주자들이 9분 길이의 전통 민속 음악을 함께 연주해 기네스 세계 기록에 최다 인원 백파이프 합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4번 키릴 문자의 기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체계 중 하나인 키릴 문자는 러시아에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종종 그 기원이 러시아라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키릴 문자의 진짜 기원은 바로 불가리아입니다. 9세기경 불가리아의 시몬 1세 황제는 아버지 보리스 1세의 문화적 정치적 영향 아래 고대 불가리아 키릴 문자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 문자는 성 키릴로스와 메토디오스 형제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853년에 키릴 문자의 공식 사용이 확립되었고 이후 이 문자는 서유럽 여러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라틴 문자가 익숙한 분들에게는 키릴 문자가 읽기와 쓰기 모두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문자입니다. 3번 불가리아의 국민 증류주 라키아. 여러분은 라키아라는 술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불가리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과일 증류주로 남슬라브의 보드카라고도 불립니다. 이 술을 마셔보면 다른 술들은 쉽게 잊게 될지도 모릅니다. 라키아는 일반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50%에서 80% 사이며 열성적인 애호가들은 무려 90%에 달하는 도수로 직접 제조하기도 합니다. 이 술은 불가리아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현지인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집 찬장에 집에서 만든 라키아가 없으면 진정한 불가리아인이 아니다. 불가리아에는 정신과 의사도 당신을 도와줄 수 있지만 라키아를 마시는 게 훨씬 저렴하다는 현대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외국인이 불가리아 가정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되면 라키아 한 잔이 환대의 표시로 꼭 따라 나옵니다. 라키아는 거의 모든 종류의 과일로 증류할 수 있습니다. 포도, 자두, 살구, 배, 사과, 체리, 복숭아 등 다양한 과일이 원료가 될 수 있으며 불가리아에서는 그 중에서도 포도, 자두, 살구가 가장 널리 쓰입니다. 특히 중부 불가리아의 트로얀 지역은 자두로 만든 라키아로, 다뉴브강 근처의 투트라칸 지역은 향이 풍부한 살구, 라키아로 유명합니다. 불가리아를 여행하신다면 이 고귀한 술 라키아는 꼭 맛보셔야 합니다. 현지 속담에도 이렇게 전해집니다. 라키아로 낫지 않는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 라키아는 불가리아의 홈과도 같은 존재이며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현지 체험 중 하나입니다. 2번 특별한 크리스마스 풍습. 전 세계 많은 나라들과는 달리 불가리아에는 독특한 크리스마스 풍습이 존재합니다. 불가리아에서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보통 12월 24일 저녁부터 시작되며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 후 12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특이한 점은 불가리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가족과 함께 채식 요리로만 구성된 만찬으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준비하는 요리는 보통 홀수로 구성되며 5가지, 7가지, 9가지 또는 11가지로 차려집니다. 대표적인 전통 음식으로는 렌즈콩 요리, 호박 요리, 밥 또는 속을 채운 피망 요리, 쌀을 넣은 포도잎말이, 그리고 전통 빵이 있습니다. 이 빵 안에는 동전 하나 혹은 여러 개가 숨겨져 있어 집안의 풍요로운 새해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브 저녁에 단 한 번의 채식 만찬이 열리는 것이 불가리아의 전통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식탁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성모 마리아나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집을 방문한다고 믿는 데에서 비롯된 풍습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전통은 바로 크리스마스 해럴 행렬인 폴레두바네입니다. 이는 불가리아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행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수염 있는 청년들 뿐이라는 것인데요. 폴레달이라 불리는 이들은 전통적인 화려한 의상을 입은 미혼 남성이나 약혼자, 신혼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노래하고 공연을 펼치고 집주인의 건강, 행복, 풍년을 기원하는 축복을 전합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집주인들은 폴레다리들에게 전통 크리스마스 쿠키, 작은 동전, 각종 간식 등을 선물로 건넵니다. 1번 전통 호로춤. 불가리아를 대표하는 전통 의식 중 하나는 바로 호로춤입니다. 호로는 불가리아, 그리스, 그리고 여러 발칸 국가들의 민속 문화를 상징하는 집단춤으로 참여자들은 원형이나 직선 또는 원하는 형태를 이루어 함께 춤을 춥니다. 춤의 리듬은 특정 규칙에 따라 느리게 또는 빠르게 변하며 새롭게 참가자가 늘어날 때마다 원형은 점점 넓어지고 춤은 끝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축제, 경사, 생일, 결혼식 등 다양한 기념일마다 호로춤이 자주 펼쳐집니다. 이 춤은 사람들에게 우주의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유럽의 나라 불가리아에 관한 가장 특별한 사실 15가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영상을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번 가상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